안녕하십니까. 휴먼 라이브러리 담당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정영민입니다. 오늘 저는 예전에 제가 영화 평론가로서 영화를 하도 많이 보고 영화 평론을 했다. 그거 한번 했는데 우리 지성재 형제님이 극구 정영민 형제는 차를 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아껴놨다가 제가 차를 하게 됩니다. 차 그러니까 자동차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T입니다. T. 선조들의 정신음료차 이런 제목으로 제가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다독다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스테파니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화면을 잘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손수 만든 요 차방 테이블이 하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스테파니가 지금 여기서 한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차방 테이블이 있고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꾸몄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식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T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 아주 고가의 제품들은 이렇게 다 유리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이걸 원래 이제 스테파니가 해달라 그랬지만, 스테파니는 제가 너무 많은 일을 시키지 않기로 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아이키아 가가지고, 아이키아에서 이렇게 동양적 감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랜턴이죠. 예, 등으로 만든 거를 아이키아에서 아주 값싸게 구입했지만, 멋있게 꾸며봤고요. 이 식물이 이제 우리 유재식 형제님께서 제 차방에 오픈할 때 선물로 갖다 주셔가지고 여기 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모아온 자사오입니다. 자사오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가 보이시죠? 예, 한자가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다선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와 깨달음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차를 씌워 모일 티테이블이 저기 저렇게 하나가 있고 스테파니는 아주 여유롭게 지금 여기가 이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오늘 고치러 왔는데도 현재 화씨 82도입니다. 그러니까 섭씨로는 한 몇 도 정도 되죠? 수학 선생님? 섭씨로 82도는 얼마 안 됩니다. 예, 얼마 안 되는데 한 20도는 넘겠죠. 아주 너무나 덥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 이제 앉아서 이렇게 요 자리에 앉아서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도록 하죠.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예, 뭐 이거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앉으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를 우릴 때 우리 스테파니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뒤로 해주십시오. 네, 지금 와서 제 머리밖에 안 나오는데,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들어주시고, 네, 더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이 정도면 잘 나옵니다. 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차는 종주국이 어디냐라고 하면 한국의 요리를 전공하신 분께서 누들 로드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류 음식 문화에 국수가 나온 것은 중앙아시아, 중국이 먼저다 이렇게 증명을 했죠.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이 고분의 사자를 위한 음식에 손가락 한마디 같은 국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들 로드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국수는 인류 문명에서 국수는 중국이 최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농시 설화가 있습니다. 신농시 설화가 있는데 이분은 실존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 신농시는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해 주는 지도자였죠. 그래서 손수 처음에는 이걸 먹어도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굉장히 급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다 먹어주고 이거는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있다, 그걸 판결해 주셨는데 어느 날 그 영어로 푸드 포이즌이죠. 그러니까 식중독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경을 헤맬 때 바람에 날라온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무잎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해독이 풀리고 해독이 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에 대한 설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차나무는 과학적으로 카밀리아 시넨시스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의 차나무는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다현, 그래서 차의 성현들이 많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차나무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수입하여 옮겨 심은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크로드, 비단길의 종착지가 신라였다라는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전도연 주연의 영화 협령가요? 거기에 보면 고려시대에 이 서역 상인들이 고려까지 와서 온 나라가 다방, 그러니까 차방으로 북새통을 이뤘다라는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신라에도 서역 상인들이 왔는데 그 신라의 서역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덕 여왕 시대에 주렴이라는 사신이 중국에 가서 차나무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심었는데 그것이 하동 쌍계사에 있는 한국의 제1호 차나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차 문화와 가장 발빠르게 익숙한 민족은 한민족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상들께서 돌아가신 날, 이 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설날이나 또는 추석에 제사 드린다라는 말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추석이나 또는 설날에 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예식을 뭐라고 했죠? 제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 우리 김웅재 형제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차례라고 그랬습니다. 차례. 그래서 차례는 말 그대로 차로 조상의 은덕을 기린다 해서 차를 올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곡차 그래서 술을 올립니다만은 원래 우리 민족들이 차를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과학적으로 분류되는 카밀리아 시넨시스가 5,000년 차 마시는 역사 속에서 사실 차 종류도 5,0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이제 그 우롱차라고 얘기하는데 발음이 틀렸습니다. 우롱차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 너 나 우롱하냐 그런데 중국말로 하면 우롱 하셔야 되죠. 그리고 한국말로 하시려면 오룡차 해야 합니다. 원래 이 차의 이름은 흑사차였습니다. 흑사차. 거물흑 뱀사. 그래서 열대지방인 이 중국과 중국 남쪽과 대만 쪽에 이 차밭에 검은 뱀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흑사차라고 했는데 뱀사자가 들어가는 건 조금 거시기하다. 그래서 과장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진 까마귀 오를 쓰고 사를 용으로 해서 오룡차 또는 우롱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롱티 전문가에 의하면 우롱티만 8,000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 종류가 지금 우리나라 집안에 김치가 있는 것처럼 각 지방의 특산차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5,0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녹차를 얘기하는데 차를 이렇게 따서 유념, 그러니까 덕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비비죠. 그래서 차 속에 세포를 터뜨려서 수액이 터져 나와서 찻잎 속에 맛있는 수액이 터져 나오도록 이렇게 문지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말려서 만드는데 실제로 그 차를 색깔별로 분류하면 녹차, 청차, 백차, 황차, 홍차, 흑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들이 다 있는데 오늘은 다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녹차만 아신다면 정말 그 빙산의 일각만 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도 그린티, 블루티, 화이티, 옐로티 그리고 홍차는 영어로는 블랙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차는 다크티라고 합니다.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홍차를 먹지만 이 모든 홍차 인도에서 수입해 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의 종주국이 인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인도에서도 차나무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심었습니다. 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인 다르질링 또는 다질링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했을 때 중국에서 히말라야 산맥 고랭지 지역에 이 좋은 중국 차나무를 네팔 노동력으로 심어서 그 타운 이름이 다르질링인데 거기에 홍차가 심어져서 전 세계 3대 홍차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괜찮지요? 인도네시아가 차 생산율이 1위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중국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차 삼국지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이 차 문화로 서로 삼국지와 같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에는 고종 황제가 즐겨 하셨던 커피, 예, 한국말로 가베 이걸 고종 황제가 아주 아주 즐겨 마셨기 때문에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한국이 다방 일색으로 한국이 전부 다 다방 속에서 심지어는 모내기를 하면서도 꽃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커피를 시켜 먹는 아주 우스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차 문화가 사라져 갈 즈음에 태평양 화학의 창업자 서 회장께서 차 회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70년대 말에 차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2000년대까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차가 잘 자라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햇빛이 많을 것, 비가 많을 것, 비가 오면 빨리 물이 빠져줄 것. 그래서 전라도 보성에 가면 산비탈에 차나무를 심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서 비도 많이 오고 햇빛도 많고 비탈에 심은 이 보성 녹차는 한국이 자랑하는 녹차입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 화학이 창업한 솔녹차가 현무암으로 가득 찬 제주도에서 햇빛도 많고 비도 많고 그리고 현무암으로 돼서 비가 내리면 전부 다 바다로 빠져버려 가지고 바닷가의 우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오솔록이 그 넓은 오솔록 다원에 세 사람이 총 자동화로 굉장히 좋은 한국 질 좋은 차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많이 떠들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10편 정도까지 해도 말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보니까 시간이 벌써 10시 23분이기 때문에 제가 7분 안에 스피드업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불발효차, 그러니까 덮어서 가열해서 발효를 막은 차가 녹차입니다. 그러나 반발효, 그래서 발효를 약발효한 것은 백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서 반발효한 것은 우롱티, 오룡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 발효는 뭐냐? 네, 제가 지금 이 뒤에 가지고 있는 보이차, 네, 이것은 완전 발효. 그런데 보이차 중에서 생차와 숙차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요 보이차, 요거는 이제 요게 병차라고 합니다. 떡병자로 해서 동그랗죠. 요건 생차인데 요 생차는 후발효입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뭐 검은 황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전에 운남 지역에서 어느 어머님이 아들이 아직도 어린 아이인데 저 아들이 커서 장가 가면 며느리를 보고 딸을 낳으면 그 소녀가 잘 자라서 시집 갈 때 내가 주려고 아들이 아직도 소년 어린아이일 때 요 병차를 사가지고 집에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자라나서 한 20년 자라났고 또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를 낳아서 또 한 20년 자라나면 보통 40년 50년 발효를 시켜서 요 차를 시집 갈 때 예물로 주었다. 그러면 50년 발효된 차의 맛과 효능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보이차가 왜 그렇게 비싼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1인당 1년에 평균 커피를 위해서 average 평균 커피 마시는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사용하는 커피를 위하여 쓰는 돈이 1년에 1000불, 1000달러를 씁니다. 이렇게 약 100만 원 이상 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던킨 도너츠나 스타벅스 가셔서 남도 한 잔 사주시고 집에도 사오고 또 집에서 뭐 커피를 그라인드 커피 갈아서 마시고 뭐 이렇게 해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차 가격이 100만 불이 넘거나 뭐 수천만 원 하는 거에 대해서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50년 발효를 한 차는 그 희귀성과 맛과 효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티 마스터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찌르면 예수 믿으세요 보다는 찌르면 차 많이 마시세요. 이게 훨씬 더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왜 제가 차를 공부했느냐. 저는 목회의 방편으로 미디엄으로 차를 해야 되겠다. 한국에 한 20년 전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 카페 목회를 하는 목사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커피 없이는 못 사니까 목사가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가스펠 카페처럼 주중에는 그 공간을 커피를 파는 바리스타로 드립 커피를 해서 대접을 하다가 주일날 되면 그 카페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쓴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저는 미디엄으로 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약 15년간 엄청나게 이 차상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거저 차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3분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차를 왜 마시느냐? 차가 뭐가 좋느냐?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차에 대해서 5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우리 박정섭 자매님과 누가 어떤 사람이 만났다. 또 손님이 왔다. 뭐 식당에 간다. 그러면 인간이 묻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집에 온 손님에게 뭐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요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What do you want to drink? What do you want to drink? 요거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이게 마시는 게 쉬웠군요. 이게 씹고 뜯고 삼키고 이렇게 안 해도 꿀떡꿀떡 마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coffee or tea. 그래서 식당에 가도 미국의 식당에 가면 반드시 먼저 묻는 게 물을 가지고 오면서도 또는 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waitress가 가장 먼저 뭐 미국식으로 친구들에게 Hey you guys, what do you want to drink?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면 보스들을 만나면 뒤쪽에 위스키나 스카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그래가지고 떡 따가지고 이렇게 한 잔 쫙 따라주고 자기도 잠깐 마시는데 뭐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뭐 이런 거 놔두고 와인 놔두는 사람 있는데 뭐를 마시겠습니까? 조영민 형제님, 조영민 형제님 좀 쉬었다가 숨 좀 쉬고 좀 쉬었다가 하시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뭐 누가 얘기 한마디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제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우리 지성생제님 말씀대로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단계 했는데 1단계 하다가 이제 중지됐는데 혹시나 뭐 네,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우선
그 50년 발효된 그 생차인가요? 예. 그런 거 못 먹어봤는데 값이 얼마나 비싸요? 아까 비싸다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차를 처음에 배울 때 한 3개월 동안 그 스승의 집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근데 한 4-5사람이 만나면 미국에 이제 그 1갤론이라고 하죠. 통이, 그러니까 리터로 하면 굉장히 많은데 1갤론짜리 박스를 사면 6개가 들었는데 2박스 사가면 그러니까 12갤론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물을 2박스 사갔어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서 하룻밤에 다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분이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옷을 만드는 회사를 하는데 직원이 100명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장로인데 1년에 반은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100명의 월급이나 이 자금을 큰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늘 두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 발효한 보이차를 딱 먹더니 할렐루야 체험이 일어난 거죠. 눈이 맑아지면서 아프던 만성 두통이 시원하게 싹 해서 할렐루야 이 경험을 2번 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거 뭐냐 40년 발효된 생차 보이차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겠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고 홍콩의 수집가로부터 분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구라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게 도착해서 살 때 제 눈앞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100불짜리 지폐 140장 14,000불로 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예, 그 정도 가격 한 50년 되면 미화로 10,000불 더 할 수 있다. 그러나 50년 된 것도 주인 잘 만나면 한 몇천 불에 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보이차는 뭐 50년이나 뭐 구할 수 정품인지 가짜인지 구분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부르는 게 값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마고도에 보면 최불암 씨가 최고의 보이차가 지금 가장 오래된 발효가 140년 발효를 하고 있는 차인데요. 중국의 신해 혁명 때 이 혁명군이 중국의 황제의 차 창고를 발견해서 그 속에 다른 차들은 전부 다 잿더미가 됐는데 이 축구 공만한 보이차 3덩어리 그게 만수용단 그래서 만세를 사시도록 황제께서 드시는 단이다. 그래서 만수용단 3개밖에 없는데 그때 그 차마고도 할 때 최불암 씨가 3억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덩어리에 16억입니다. 그리고 그 2덩어리는 한국의 여성 차 사업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예. 짧은 질문 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발효된 건지 50년 된 건지를 전문가는 알 수 있나요? 보면 감정하면? 보통 사람들도 알 수 있는데요. 생차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우리 지성 선생님도 갔다 오신 한국의 성차사의 천하원차 되겠습니다. 천하원차. 요거는 뒤에 보면 2019년도라고 했습니다. 2019년도. 여기 357g인데 2019년도에 만드는 생차인데 1년인데 요 성차사의 김준경 씨가 요 차가 한국에 도착하면 357g 요거 작은 거 같죠? 이걸 다 불리면요. 제가 있는 책상을 산더미처럼 이 차 잎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줄은 거죠. 이게 혼자 드시면 제가 볼 때는 띄엄띄엄 드시면 1년을 드시고 매일매일 드신다 그래도 3개월 내지 5개월, 6개월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20만 원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씩 올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양심 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2만 원이 올라가는데요. 요게 처음에 우리면 녹차처럼 색깔이 약간 노랗고 연두빛이 나는데 1년, 2년, 3년 되면서 익어가면서 다홍색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50년 된 차를 드시면 이렇게 차를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이게 점액 간장 300년 간장처럼 이렇게 점성이 있어서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미끄러듯이 쭉 엿가락 늘어듯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맛과 효능이 제가 이제 가장 오래된 생차를 먹은 게 료보 산차
료보 산차인데 산차는 뭐냐면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는 병차입니다. 떡병자를 써서 그리고 요렇게 곱사등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타차고 벽돌처럼 생긴 건 전차라고 그러는데 산차는 흩어질 산을 써서 그냥 loose leaf이에요. 근데 료보 산차를 제가 마셨는데요. 1960년대 중반이니까 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거라 거의 50년 넘은 차를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요. 그 차를 타놨어요. 그래서 밀봉을 해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3개월 뒤에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물이 쉽니다. 그래서 찐 고구마는 반나절이면 쉬어버립니다. 물이 쉬기 때문에. 뭐 행주 같은 거 이렇게 구석에 놔두면 물이 쉬어가지고 쉰내가 나잖아요. 근데 군고구마 잘 안 쉽니다. 그죠? 군고구마 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여름날에 이 버섯을 달인 물은 상하지 않아요. 근데 보이차도 무더운 여름날에 상온에 한 3일, 4일, 5일을 놔둬도 곰팡이나 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차는 정말 검은 황금이고 제가 이제 더 얘기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답변하기 전에 먼저 5단계 끝내고 이제 질문이나 뭐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What do you want to drink? 그래서 음료로서의 차예요. 근데 물어볼 때 뭐 좀 마실래요? 그러면 난 콜라, 난 사이다, 나 오렌지 주스, 나는 그냥 물, 와인 있어요? 난 커피 주세요. 이 음료 중에서 지금 슈퍼마켓에 뭐 이 편의점 가보십시오. 냉장고 안에 우리 임원 형제님 냉장고 안에 음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채워 넣으려면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죠?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 많은 음료 중에 나는 차를 주세요 하는 사람 과연 많은가라는 음료로서의 차.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tea as a drink입니다. 두 번째는 tea as medicine, 약으로서의 차입니다. 그러면 음료로서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음용하는 사람들이 차는 medicine, 약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tea as a communication, 차 한잔 합시다 라고 스님들이 옛날에 말씀하시는데 공안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놓고 실존과 실존이 만나자. 그게 이제 tea as a communication, 소통의 방편으로서의 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 한잔 하자 하는 거 전부 다 그냥 가가지고 커피 마셔요. 자, 네 번째, tea as a ritual, 그래서 예식으로서의 차. 그러니까 저 같은 다예사가 필요하고 다예 기술을 아는 사람이 차를 우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다예가 차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식을 갖춰서 차를 마시는 사람은 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무사계급 사무라이나 중국의 삼국지의 적벽대전에 보면 조조가 자신이 젊은 시절 사랑하던 적장의 아내를 자기가 납치해 놓고 적벽대전을 하러 나갈 때 서양의 우리가 엑스칼리버 같은 영화를 보면 왕비를 육체적으로 범하는데 동양은 신사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적벽대전으로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이제 적장의 아내가 됐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 감히 하지 못하고 궁에다가 잡아넣었는데 마지막 최후의 부탁을 하는데 그 오삼 잔우 감독의 적벽대전을 보시면 뭐를 부탁하죠? 조조가 차를 끓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식으로서의 차예요. 일본의 사무라이 승계식에는 차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식으로서의 차, 다예사가 필요한 예식으로서의 차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와 수양 되겠습니다. 그래서 tea as a practice, 그래서 차는 수행 방편으로서의 차. 그래서 우리가 노래 잘하는 그 천재, 그 다음에 춤을 잘 추는 천재는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전생에 노래를 해서 후생에 이생에 그게 탤런트가 묻어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에 붓글 쉬는 천재가 없답니다. 태어나서 붓을 딱 들고 막 잘 쓰는 아이는 없고 서에 붓을 잡으면 선 긋기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차는 평생 차를 가까이 하면서 수행 방편으로서 tea as a practice,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이 선사나
다산 정약용 같은 분들은 차를 가지고 유배 시절에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훌륭한 벗과 방편으로 삼았다. 그래서 차는 죽을 때까지 마셔도 차의 비밀에 아주 깊은 세계에 다 빠질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차를 5단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음료 중에 무엇을 드십니까? Tea as a drink. 예, 음료로서 차를 시작하셔야지 수행 방편으로서의 차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상입니다. 저는 강의는 뭐 사실은 여기서 오늘 제가 좀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아무래도 무리 되겠습니다. 일본말로. 죄송합니다. 말씀을 자유롭게 하시죠. 원래는 제가 사회인데 제가 하면서 뭐 사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그거 하나가 아까 1년에 그러면 숙성이 되면 발효가 되면은 10만 원이 오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한 100개 사면은 주식 투자할 거 없이 1년에 1000만 원쯤 오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 세계에서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다 모았는데 지난 15년 동안 이 거품 경제, 버블 이코노미의 첫 번째 사건이 네덜란드의 튤립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된 튤립이 지금 네덜란드가 뭐 검은색 튤립, 무지개색 튤립 그래서 품종을 개량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양한 튤립을 가진 나라는 유일하게 네덜란드인데 전 네덜란드 국민의 GNP의 60%가 이 튤립 농사로 쏠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튤립 하면 돈 번다 해서 튤립으로 계속 농사로 가서 어디까지 튤립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냐면 튤립 한 송이가 집 한 채 값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팔자 해서 튤립 농사가 완전히 망하면서 네덜란드 경제가 회복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치페이 그래서 가장 알뜰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화려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튤립으로 거품 경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두 번째가 대공황이었는데 보이차 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검은 손들이 보이차 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사듯이 보이차를 사뒀어요. 막 가짜도 사고 올라갔는데 한번 가라앉으면서 그때도 한국에서 뭐 삼성의 이건희 씨가 보이차를 마신다. 배용준이가 보이차를 마신다. 누구 연예인이 보이차를 마시고 암이 나왔다. 그래서 일요일 밤이 막 보이차 산지로 가고 제가 한국의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분들 팝송 세트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전철 안에서 보이차 하나 사실래요? 보이차 그거를 제가 코미디를 보면서 한국에도 보이차가 한국 사람들이 한번 붐 일어나면 못 말리잖아요. 그래서 가짜 보이차가 나서 막 전철 안에서도 팔았던 게 보이차인데 지금은 정리가 됐다고 보지만 저는 제가 스테파니가 돈만 생기면 보이차를 사 모을 수 있는 은혜를 줘가지고 제가 이제 보이차로서는 거의 스스로 나는 백만장자다. 돈은 없지만 보이차로 백만장자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지막하게 제가 모았던 보이차를 팔면 하나님이 뉴질랜드도 가고 또 오스트레일리아도 가고 한국 자주 갈 여비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뭐 10시 40분인데 편안하게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뭐 안 그러면 차를 우리는 거 시범을 보일 수도 있지만 뭐 그건 다음에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우리가 마시기가 쉬운 게 텀블러를 이용해서 마시는 거. 네네. 그거를 해보니까요. 다른 음료 뭐 일체 마실 게 없더라고요. 텀블러를 이용해서. 우선은 이제 차를 마시면 나는 물을 안 먹어도 돼. 내가 이 액체를 많이 마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차와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차 1리터를 마시면 몸에서 소변으로 물이 1리터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따로 챙겨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 11월 말에 중국으로 다해사 시험을 보러 운남의 수도 쿤밍으로 갔는데요. 제가 캐나다 에어라인을 타고 갔는데
베이징으로 갔다가 쿤밍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거의 98%가 중국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플라이트 어텐던트 승무원들이 물 마실래요? 오렌지 주스 마실래요? 소다 마실래요? 와인 마실래요? 하는데 그 승객들 중에서 아무도 그거 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텀블러를 뒤밀면서 뜨거운 물을 달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항에 갔더니 화장실 앞에 이 자동 판매기처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항에 청소하는 분들도, 그 다음에 중국의 억만장자들도 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억만장자가 들고 다니는 텀블러는 은으로 돼가지고 몇백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한 5불, 그러니까 5,000원, 만원짜리를 들고 다니는데, 중국 사람들 중에서 텀블러 안 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중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녹차를 우리고 나면 써져 탄닌이 나와서, 그런데 보이차는요, 이 엄지손가락만큼 5g을 넣고 10초 동안 헹궈서 첫 번째를 버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에 거기에 텀블러에 10번 이상 물을 넣으셔서 드셔도 됩니다. 보이차는 요만한 이 자사오 같은 이런 자사오에 차를 3g 넣으면 22번을 우려 먹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텀블러에 보이차를 넣고 울롱티만 넣어도 10분, 20분이 되면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신선한 맛이 안 나와요. 빨리 그 텀블러에서 우려서 머그나 컵에 따라서 마시는 건 괜찮지만 그 안에 들고 다니면 보이차는 전부 다 써집니다. 그러나 보이차는 신기하게도 숙차든 생차든 쓰지 않습니다. 진해질 수는 있어요. 진하면 물을 타면 돼요. 뜨거운 물을. 그러니까 보이차는 텀블러에 넣어서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차다. 그리고 차 속에는 이 우리 몸이,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이, 소장, 대장이 제2의 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도 사람이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세포보다 많은 세균이 우리 장에 있는데, 장 건강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자꾸 알약을 드시는데, 차를 마시는 분들은 그 프로바이오틱 한 달에 뭐 10만 원 들여서 사서 5만 원 들여서 절대 드실 필요 없습니다. 보이차 자체가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몸의 이 세균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비만 세균, 유해균, 하나는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 그러니까 유해균과 유익균으로 하는데, 김치에는 28가지 유산균이 있습니다. 김치 많이 드시는 거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겠지만, 차, 특히 보이차 드시는 건 이 장 건강,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 비만, 오비시티, 이게 과체중 비만을 앓는 사람은 못 먹어서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차는 에이지안 패러독스, 그래서 차를 즐겨 마시는 이유가 특정한 암이 훨씬 더 발병률이 낮은, 아시아인들이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배웠는데 그 처음에 탄 거를 걷어버리는 이유가 뭐죠? 네? 처음에 네. 그거는 이제 그 차 맛을 두 번째부터 차 맛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되면서 여기에 미세먼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보이차는 사실은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보이차 숙차는 저녁에 마셔라 라고 하는 건데, 보이차의 카페인은 차의 카페인과 커피의 카페인은 아예 같은 카페인이지만 기능이 달라요. 커피 카페인은 여러분의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흥분시키죠. 그러나 차 마시고 흥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차를 마시면 심장이 벌렁벌렁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차의 카페인은 녹차에 주로 있죠. 근데 녹차는 커피보다는 5배 내지는 7, 거의 6배 정도 카페인 함량이 적어요. 커피 한 잔에 75mg의 카페인이 있으면 녹차에는 15mg 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이차는
카페인이 완전히 줄었거든요.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각성 효과를 가진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데 첫 번째 우릴 때 보이차가 있는 카페인이 첫 번째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버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세차라고 해서 한번 세수를 시키는 거면 두 번째, 세 번째 우릴 때 차 맛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차에 대한 예의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은 무조건 차를 일단은 한번 린스 한다고 생각해서 10초가 되기 전에 빨리 우려서 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한 1분 되지 않게 우리고, 그 다음에 1분 10초, 세 번째 우릴 때 1분 30초, 네 번째 우릴 때는 뭐 한 2분, 이렇게 좀 늘려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차 맛을 위해서 세차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뭐 네, 우리 뭐 음료로서 차를 좀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한국에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 한국 가서 한 달을 우리 권석중 형제님 집 댁에 머물렀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차를 우리고 왔습니다. 밤만 되면 한 10시부터 차를 울리면 1시, 2시까지, 어떨 때는 새벽 4시까지 차를 우리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실컷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많이 마시는 건 참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저도 최근에 이제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몇 달 전부터.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아까 보이차 카페인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같다고요? 이제 저녁 때 오후에 저런 커피숍에 가서 녹차 라떼 같은 거 마시면은 잠이 안 와갖고 밤을 홀랑 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런 녹차 종류를 못 마시는데, 이거는 저녁 때 밤에 마셔도 잠이 너무 잘 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제가 아직 요새 굉장히 숙면을 하고 잠을 아주 잘 자고 있어서 다른 건 없는데, 최근에 제가 차를 좀 열심히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혈관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고 이거 마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좋아졌으면 하는데, 제가 원하는 데는 안 좋아지고, 이제 다른 쪽이 어쨌든 좋아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먹었던 후배가 뭐 눈도 밝아졌다, 뭐 뭐도 좋아졌다. 또 다른 뭐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해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이게 막 뭐 요만한 차 주전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많이 준비는 안 하고 최소한의 것으로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 마실 때부터 돈이 조금 많이 들긴 합니다. 그게. 네. 이게 이제 그 서해 하시는 분들 문방 사우처럼 차 도구에 아주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사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양은 냄비에 쌀밥을 하는 것과 돌솥밥에 밥을 지었을 때 맛이 다르잖아요, 윤기랑. 왜 한국 사람들이 순두부집에 가면 전부 돌솥밥을 주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자사오라는 거는 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솥 같은 역할을 하니까 차를 가장 맛있게 우릴 수 있는 방법인데, 차가 귀하면 귀할수록 아무데나 우려서 먹을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차 잔 사이즈가 size matters입니다. 이 머그에 들고 커피를 마시면 금방 식어서 사실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찻잔은요 굉장히 작아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이 찻잔 사이즈 보십시오. 이거 반만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찻잔이 작을 때 훨씬 차 맛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정석 자매님 얘기하셨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차를 얘기할 때 보이차를 감비차, 그래서 비만을 줄여준다. 그래서 보이차는 다이어트 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용차, 왜냐하면 보이차 안에는 엄청난 필수 아미노산이, 다른 말로 비타민이, 그러니까 바이탈 아미노 뷰테릭 애시드가 이게 아미노산인데,
바이탈 아미노 뷰테릭 이럴 때 바이아민, 그래서 바이라민이 사실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차 속에 가장 많은 것은 비타민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유일한 비타민 소스가 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안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드시면 피부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미용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차를 드시면 장수한다. 그래서 우리 차자를 이렇게 파자를 하면 요 위에 풀초가 있는데 이게 풀초할 때 10,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나무 목자 할 때 10, 목할 때 10자를 먼저 하고 8. 그러니까 10, 20이고 8, 10. 그러면 80이 그러니까 100이죠. 그 다음에 또 8을 쓰니까 108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 108세까지 산다. 그래서 장수차.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longevity tea, beauty tea, 그 다음에 다이어트 티라고 보이차를 얘기하는데 보이차의 효능은 너무 많은데 역도성 식류염,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소화불량, 여기에 굉장히 특효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 건강에 최고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이 증인이 되실 텐데 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다.